자,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라이트 쌤 페이지 152쪽에 유형 17번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나간 진도 마저 나간 다음에 우리 유형편 이용해가지고 좀 복습하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두 개의 함수 fx랑 g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내가 f 인버스다 g-3의 값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일단 내가 g한테 몇을 넣겠다는 거야? -3을 대입하겠다는 거고, 내가 실제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몇으로 나옵니까? -2로 나온다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누구한테 넣을 거야? f 인버스한테 넣을 거지,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난 인버스 함수를 구하는 거는 내가 어떤 추가 과정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뭐야? 우리 f 인버스 -2라는 친구를 내가 k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친구를 한 번 더 인버스한 거 fk 원상복귀 시킨 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f한테 뭘 넣었을 때 k라고 하는 x값을 대입하면 결과가 -2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럼 k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2k-4라고 도출되게 될 건데, 이 친구를 우리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사를 넘기게 되니까 2라고, 결론적으로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랑 인버스 역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성함수는 일단 함수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거야. 내가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한번 대입해주고 또 다시 한번 대입해주고, 이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고요.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내가 x값을 대입했을 때 y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인버스, 뒤집힌 거야. 내가 y를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관계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인버스라고 한다까지만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093번 문제를 한번 또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fx라고 하는 친구를 2x 플러스 a, g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2분의 1x 1이라고 얘기를 할 때 f.gx가 x 플러스 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실제로 내가 gx를 대입해줘가지고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1번, 내가 실제로 2분의 1x gx를 대입하게 되니까 우리는 2 곱하기 2분의 1x 1 플러스 a라고 도출이 되게 될 텐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 x 플러스 7이랑 같다. 그래서 전개해보니까 우리는 x-2 플러스 a가 x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a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9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인버스 함수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어? 난 선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k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래.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봐. 잘 봐. 이 f 인버스 5라고 하는 친구 있지?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야? t라고 이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함수값을 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나오는 거야? gt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k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잠시만요. 미안하다. 요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 친구를 우리가 t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f 인버스 5가 t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ft가 5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요 2x 플러스 a한테 t를 대입한 거 2t 플러스 9가 5가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t를 뭐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t가 -2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했던 건 g-2가 궁금해서 던 거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물 몇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겠다. -2라고 하면서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일 겁니다. 요 포인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위로 한번 올라가 볼 겁니다. 우리 109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역함수에 대해서 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 내가 F한테 인버스를 씌우고요. 그거에 한 번 더 인버스를 씌우면은 어떻게 된다? 인버스랑 인버스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느낌으로 다시 fx로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F 인버스랑 F를 내가 하나로 엮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약분되는 느낌으로 항등함수 X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 외워달라고 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 F다 G라고 하는 친구에 내가 인버스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G랑 F의 위치를 바꿔주고 둘 다 인버스를 씌워주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 G 인버스 F라고 하는 친구를 전체 인버스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서 바꿔주면서 둘 다 인버스를 붙여주게 되니까 우리는 F 인버스 G의 9가 궁금한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나요? 이때 우리는 G9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 대입했을 때 결과물이 10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나는 F 인버스라는 말이 있으면 웬만하면 얘를 뭐라고 바꿔? K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어요. 왜? 내가 인버스가 있으면 뭐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인버스를 씌우면 내가 원하는 꼴로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K를 실제로 대입하니까 우리는 2K-4를 10이라고 결론적으로 K를 몇이다? 7이다 결론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우리가 1098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F 인버스 B라고 하는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B가 나오게 하는 X값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Y값에서 B가 해당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럼 내가 처음으로 B가 나오려면은 X가 몇이어야 되는지 한번 봐보니까 C에서 출발해야지 X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해보는 거지. 그럼 Y값, 결국에 함수값으로 C가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되는데 D에서 출발을 해야지 결론적으로 C에 도착할 거기 때문에 우린 이런 문제는 D 4번이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제일 쉬운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서 시키는 것대로 하나하나 마무리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00번 문제까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볼 거는 뭐야? F 인버스 D라고 하는 친구를 볼 거예요. Y는 fx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F 인버스 D 뭐가 궁금한 거야? Y 값으로서 D가 나오는 애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내가 Y가 D가 나오게 하려면 X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C였어야 되네. 오케이, 너는 C였구나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 그럼 내가 C를 그냥 G한테 대입해주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까? 아마도 B라는 결과물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내가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이 B라고 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해? F한테 한 번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C라는 결과물로 도출이 되더라.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110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내가 필기해주기 전에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적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인버스 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Y는 X에 대한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됐어야 됐었어? 1대1 대응이 기본 전제였었지? 맞아?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형태도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항상 증가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요, 항상 감소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때 증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만약 f 함수랑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으면은 어디 위에서 나와? y는 x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내가 뭐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은 결국에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증가와 감소는 누구랑? fx라고 하는 친구랑 f 인버스 함수. 오케이? 얘네 두 개의 뭐가? 교점이지 이거 자체가. 그치? 교점이 어디서 나온다? y는 x 위에서 도출되게 됩니다. 그쵸? 하지만 감소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의 형태가 어디에서 y는 x를 제외한 곳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더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직선의 함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던 거를 대칭 이동하면 어때? 요렇게 바뀌겠지. 맞아? 사윤아, 여기 y는 x 위에서 말고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맞아? 맞지, 수민? 자, 이번엔 두 번째 내가 지금 대표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감소하는 형태를 한번 해볼까? 요 친구. 오케이? 우리 얘 인버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친구가 되겠죠. 얘도 요거 y는 x 위 말고 만나 안 만나, 수민? 안 만나지. 맞아?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보는 거 이번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한번 봐볼까? 이번에는 증가하는 형태거든? 오케이? 근데 좀 특이해. 요렇게. 오케이? 자, 얘를 우리가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원, 으짜, 으짜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냥. 자, 어디서 만나, 수민아? 어디 위에서 만나? 무슨 축, 무슨 선? 그치? 우리는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우리가 극히 드문 형태로 이러한 3차 함수의 곡선형 중에서 아래로 감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시켜볼게요. 오케이? 자, 얘를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어때? 교점이 어디에서 나왔어? y는 x를 제외한 곳에서도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요거 좀 확인하고 넘어가. 그려놓고 넘어가자. 우리는 감소하는 경우에 극히 일부에서만 y는 x 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때? 기울기의 양수, 즉 증가하고 있는 형태일 때는 100% 어디에서 나온다? y는 x 위에서 교점이 나올 거예요. 만약 교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알겠죠? 지금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적어놓고 우리 1101번으로 내려와서 볼 거예요. 위에다 적어놔. 빈칸에다가. 조금 적을 수도 있긴 한데 요것만 적어놓으면 돼. 요 y는 x 대칭 지워. 그냥 우리 1대1 대응이면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형태밖에 없을 텐데 증가하거나 대부분의 감소하는 형태는 fx와 f 인버스 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다는 거야. 근데 감소하는 형태 중에서 극히 일부의 형태가 내가 인버스 역함수를 취하게 됐을 때 어떻다? y는 x를 제외한 곳에서 교점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었으면은 우리 1101번을 우리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수민아, 우리 주어져 있는 fx의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지?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우린 이 친구는 뭐 한다고 인지할 수 있어? 증가한다고 인지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이 친구랑 우리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서 나온다고? 그치? 그럼 내가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 3분의 1 x-2라는 친구랑 y는 x 사이의 교점만 구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3분의 2x라고 결론적으로 x를 몇이라고? 마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좌표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좌표가 마3, 마3이 될 거라는 거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나갔던 진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나갈 진도는 없고요.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복습을 한번 쭉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복습을 하는데 약간 복습 개념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유형, 변주된 유형을 확인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특강교재 페이지 68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68쪽 특강교재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x값이나 하나의 y값이 대응돼야 됩니다. 하나의 x값이 여러 개가 대응돼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의 x값에 y가 대응이 되지 않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겠죠. 우린 기본적으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x값에는 y가 하나씩 대응돼야 한다. 그럼 실제로 대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일 0, 1이니까 실제로 한 번씩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2, 0이면 0, 1이면 2라고 나오겠죠. 동일하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일 넣으니까 0, 2, 0 그리고 1,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마일 0, 1 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2, 3. 다시 원상복귀. 얘도 마찬가지. 마일 0, 1 넣으니까 뭐야? 4, 3, 4. 원상복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때 중요한 거. 내가 x한테 마일을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했는데 y에 마이너스 2가 있어 없어?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기억을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니은 같은 경우에 어때? 0, 1, 2 전부 다 y에 대응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이랑 2가 전부 다 대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을 같은 경우에 어때? 4라는 친구가 y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x를 대입했지만 y가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몇 번? 니은과 디귿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죠? 자, 다음은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집합 x, 마일 0, 1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fx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fx가 지금 몇 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지? 2차 함수로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죠. 맞아. 2차 함수를 보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를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간단하게 대칭축을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두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의 1, 절반 2분의 1이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그러면 얘가 진짜 중요해. 왜? 대칭축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x 안에 0을 넣었을 때랑 1을 넣었을 때 y값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왜?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0과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0과 1 중에 뭐만 봐주면 된다? 한 개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f0이란 값이 몇이라고 나왔어?
1이라고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구나. 캐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x한테 몇만 넣어보면 돼? 마이너스 1만 넣어보면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식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얘가 그럼 가능한 값은 뭐야?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말 0, 1인가? 아닙니다. 뭘 지워줘야 돼? 1을 지워줘야 돼. 왜? 이미 우리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F형이 1이라는 값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1이 1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이 부분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결과값에 따라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으면 1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으면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우리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몇이겠구나? A는 1이구나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7번 문제도 우리 한번 별표 치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별표를 치냐고 했냐면은요. 우리 fx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정의역이라고 하는 즉 x의 범위와 그 치역이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봤을 때 뭐가 주어져 있어? 정의역. 즉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치역. 우리 치역도 범위로 주어져 있지. 이 치역이 의미하는 건 사실 뭐인 거야? 맥시멈 포인트부터 미니멈 포인트까지의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린 뭘 해봐야 돼?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축부터 확인해 주지. 우린 축은 당연히 2분의 그냥 두근의 합의 절반인 거고 두근의 합은 6이잖아. 6의 절반 3이구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그럼 확인해보자. 우리는 x가 3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위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x는 1부터 x는 5까지 보는데 우리 1과 5가 누구에 대해서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거 확인 가능하죠? 무슨 말이겠어? 얘네 두 개의 뭐가 y 값이 같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치역이라고 했잖아. 치역은 실제로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y 값이 치역이란 말이야. 맞아?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야? 맥시멈.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x가 3일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니까 a 플러스 9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요. 미니멈이라는 값은 언제? x가 1 또는 5일 때 나와. x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a 플러스 5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치역의 범위가 b부터 17이야. 뭘 캐치해야 돼? 아, 17이 최대값이구나. 즉 a 플러스 9가 17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럼 미니멈 값이 b야. 근데 방금 a가 8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b의 값을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21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 이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파트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파트는 내가 푸는 것 좀 보면서 좀 확실하게 별표 쳐놓고 넘어갑시다. 우리 8번, 9번에 별표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8번, 9번에 별표 치고 시작할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는 임의의 양수 A와 B에 대하여 함수 F가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값들을 한 번씩 대입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꼭 대입해야 되는 거 1이에요. 1. 알겠죠?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값에 A는 1과 B는 1이라고 하는 친구를 대입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 1 곱하기 1이니까 좌변항이 F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변항 같은 경우는 어때? F1 더하기 F1이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뭐를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F1이란 친구가 0이 나오는구나. 요거 이해됐어? 요거 이해돼 안 돼? 수민 이해됐어? 사연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6이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내가 궁금한 건 6분의 1이거든? 맞지? 사연아, 우리 6하고 6분의 1 곱하면 몇이야? 1이 된다고. 맞아? 자, 그럼 이제 결론 지어보자. 내가 A한테 만약 6을 넣고 B한테 6분의 1을 넣게 된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 6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F1이 뭐야? F6 더하기 F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우리 이때 F6이 몇이라는 거? 2라는 거. F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F6분의 1을 몇이라고? 마이너스 2라고 캐치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왔죠? 요거 이해했으면 이 밑에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맞았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천천히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이어서 나가보면은 얘는 방금 말이랑 좀 달라. 방금은 우리 임의의 양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임의의 실수라고 했어. 한마디로 양수, 음수 관계없이 다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F1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으니까 우리 F1을 좀 활용 한번 해볼게요. 대신 이번에는 뭐 A한테 뭐 1, B한테도 1, 두 개 한번 넣어볼 거긴 한데 아까는 양수라고 해서 안 넣었지만 이번에는 임의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같이 넣어볼 거야. 근데 우리는 A는 0하고 B는 0을 같이 한번 넣어볼 건데요. 요거 문제가 발생하긴 하니까 한번 잘 봐봐. 자, 00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F0이란 친구가 F0 곱하기 F0입니다. 자, 사윤아 F0이 몇일 것 같아? 두 개야. 몇 또는 몇일까? F0이 F0 곱하기 F0이래. 응? F0이 F0 곱하기 F0이래. 그 우리 F0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0 말고 하나 더 있어. 약분 되잖아. 그치? 우린 기본적으로 지금 F0이 될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0 또는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다음 걸로 가보는 거지. 두 번째, 어떤 걸 확인한다? 이번에는 A한테 0, B한테 1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우린 좌변항은 F1이라고 될 거고요. 우변항 같은 경우에는 F1 곱하기 F0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F1이 이미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분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 F0을 몇이라고?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 F0이 1인 거 알았어. 그럼 나 F-2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의문을 가져봤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가? 이번에 A한테 1, B한테 1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F2가 F1 곱하기 F1, 즉 4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 동일한 결과물로 내가 A한테 2, B한테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때? F2 더하기 마이너스 2 우리는 F0이라고 하는 친구가 F2 곱하기 F 마이너스 2더라. 이때 우리 F0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F2가 4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으로 F 마이너스 2를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무리 F-2 4분의 1과 F0 1을 더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4분의 5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야. F2랑 F0을 더하는 거야. 4분의 1과 1을 더하니까 4분의 5라고 나와야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12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는 우리가 서로 같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얘네 두 개가 같으려면 우리가 어때야 된다라고 했냐면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정의역과 뭐가? 공역이 일단 같아야 되죠. 이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 x에서 y, x에서 y로 우리는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뭐였냐면요. 함수값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제로 값을 대입한 이 함수값들도 모두 같아야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맞아.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이 fx는 똑같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대칭축이 중요하다고 했고 부근의 합이 2기 때문에 우리는 축이 몇이라고? 1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0과 2가 같은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gx라는 얘는 어떤 함수야?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 함수 또한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가 0이 되는 값. 즉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대칭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난 뭐만 캐치하면 되는 거야? F1과 G1이 같다는 사실 1번. 그 다음에 뭐야? F0과 G0이 같다는 사실 2번. 이 두 개만 캐치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x한테 1을 대입해보게 되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냐면은요. 아마도 우린 f1은 1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g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날아가기 때문에 b만 남아서 우리는 b가 1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우리 F0은 몇이라고 나옵니까? 3이라고 나오고요. 내가 0을 대입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1 우리가 밖으로 나오니까 1로 나오기 때문에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우리는 B가 1인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A를 몇이라고?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2A 마이너스 B를 몇이라고? 3이라고 하면서 4번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좀 간단한 문제들 이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문제 번호는 14번이에요.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는 어때야 된다고 했어? 하나의 x값에는 하나의 y값이 대응돼야지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근데 서은이란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x한테 값을 대입하니까 y값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내가 x한테 x를 대입하니까 y 값이 몇 개 나와? 여기서는 몇 개 나와? 0개. 어때? 우리 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는 상태가 되는 친구인 거야. 그지? 자, 다음 우리 2번 문제 한번 봐볼까? 사윤아, 그러면 얘도 한번 확인을 해봐. 내가 x한테 여기를 대입했을 때 함수 몇 개? y값 몇 개? 아니지? 있어 없어? 없잖아. y값 대응 안 하잖아. 맞아? 얘는 응? 얘는 y값이 몇 개 대응해? 아니 여기 잠깐 사연아 좀 정신 조금만 차려봐. 정신 조금만 차려봐. 자, 내가 x한테 대입을 했을 때 y에 대응하는 값이 무수히 많잖아 지금. 그치? 내가 x한테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이건 다 y잖아.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 x는 1 이런 함수라고 배웠지. 맞아? 내가 x한테 1을 대입했을 때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y값을 다 의미하는 친구인 거야. 함수 자체가. 알겠지? 요거 좀 캐치 좀 해주시고요. 그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몇 개 만나요? 아예 안 만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봐. 사윤아 한 번만 더 얘기해주자. 자, 우리가 x가 이쯤에서 그었을 때 y값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지. 여기서 그었을 땐 한 개. 여기서 그었을 때 한 개. 그럼 얘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자, 그럼 수민 4번은 어때? 내가 여기서 그었을 때 몇 개? 0개지. 여기는 한 개씩이지. 여기는 몇 개 만나? 2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얘도 우리가 함수가 아니지. 우리 이건 뭐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지. 자, 사윤 마지막. 자, 몇 개? 응? 그지?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좀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우리 16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자, 16번은 우리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에 대해서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어. 결국에 우리는 항상 증가하고 있거나 항상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원한다.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 요거 함수는 함수지. 그치? 근데 어때? 모든 x값이 하나의 y값을 가리키고 있는 어떠한 형태야? 상수함수의 형태야. 우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맞아? 그리고 얘는 어때?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감소를 쭉 하고 있지. 어때? 우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리을도 봐봐. 리을 어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맞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럼 얘도 뭐인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디귿에 별표 쳐놓고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얘는 감소하고 있지. 맞아? 근데 감소하고 있는데 어때? 음수 쪽으로 지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그림에서 일부러 내려가게 안 준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쭉 가다가 x라고 하는 얘랑 더 이상 안 만나게 계속 가까워지면 만나지 않는 점근선임을 얘기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대1 함수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과 리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20번으로 가서 우리 별표 쳐놓고 요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다. 항등함수는 뭐야? 내가 x값을 대입했을 때 x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고, 가장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꼴에도 뭐가 있었지? 우리 y는 x라는 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fx라고 하는 친구랑 누가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먼저 확인해서 그 친구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기로 했던 거였지. 그래서 3차 함수랑의 교점, 즉 x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x와의 교점을 확인해서 좌변항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우리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게 될 겁니다. 얘는 나중에 우리 조리제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y는 x라고 하는 친구와의 교점을 1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어때? 얘네들을 정의역의 원소로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제곱, 총 4개지. 근데 뭘 제외해달라고 했어? 공집합을 제외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최종적으로 몇 개라고 마무리하면서 3개라고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지어지더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 이해했으면은 우리가 22번 문제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22번 문제는 내가 별표를 좀 한 3개 정도 쳐놓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 형태예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아직은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제 조건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여야 돼?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맞아. 두 번째는 뭐야? 기울기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는요,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끊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2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끊어짐이 없다를 만족시키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끊어짐이 없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실제로 끊어져 있는 곳을 가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끊어져 있잖아. 쪼개놨잖아. 이게 끊어져 있는 포인트인 거야. 그럼 내가 이 포인트의 값을 실제로 대입해 봤을 때 y 값이 같으면 끊어짐이 없는 겁니다. 사연, 내가 x한테 0 넣어보니까 몇이야? 위에 거에. 아래 거는 1이지. 두 개 y 값이 같잖아. 그러면 이미 끊어짐이 없는 거 충족을 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만 하면 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면 되는데 이 항상 증가한다, 항상 감소한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기울기의 뭐가? 부호가 같다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서 부호가 같다. 어떤 걸 얘기한다고 했어? 두 개의 수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0보다 커야지 부호가 같은 거였지. 그지?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넘겨버린 다음에 그냥 결론 지어보시면은 해가 우리 마3보다 큰 a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보시죠. 마3하고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부터 1까지이죠. 우리 총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개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해되면은 그대로 우리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대로 넘어가서 2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집합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문제도 내가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지?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된다고 했냐면 오케이, x라고 하는 친구, 예를 들어 x는 a라고 하는 친구와 그대로 y는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오른쪽 y가 a보다,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y도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 대해서 보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친구가 어떠려면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2차 함수든 직선의 함수든 간에 어때야 돼?
여기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꼴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럼 결국에 어딜 지나야 된다고? a, a라고 하는 친구, 즉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지나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 지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하던 거 fx라고 하는 친구와 x라고 하는 친구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x를 넘겨주게 되니까 우리는 x제곱 마 7x 플러스 12가 0이라고, x마 3, x마 4가 0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x가 뭐 또는 뭐가 나와? 3 또는 4라는 포인트가 나오게 돼. 맞아? 근데 어때? y는 x랑 교점만 찾았다고 해서 끝난 거야? 아니지. 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 교점을 찾았는데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었지. 그럼 우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확인하기로 한 거야? 축에 대해서 혹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이 축 위에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지. 맞아? 그때 수민아, 우리 2차 함수의 두근의 합이 몇이야 지금? 다 6이지? 6의 절반 몇이야? 3이야. 우린 대칭축이 3인 걸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은 두 개의 x값이 전부 다 3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린 이 두 개가 다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린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항상 증가할 거고요. 왜? 대칭축이 3이니까. 4보다 큰 데는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과 4가 둘 다 만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수 A를 뭐라고? 3과 4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몇이라고? 7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26번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 거야. 26번도 우리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집합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집합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로의 함수가 있대.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어. 맞아. 자, 실수 전체의 집합 x에도 상한선이 없고 y에도 상한선이 없으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거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 여기 포인트를 누가? 함수가 지나면서 증가하면 돼. 그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야? 아, 축이 이 a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포인트를 잡았을 때 사윤아 1번 우리 fx라고 하는 친구의 축 x 두근의 합이 몇이야? 4의 절반 2지. 우리는 축을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축보다 누가 A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은 A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 어떻게? X는 A 그리고 Y는 B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증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넘어갔어. 그럼 뭐만 만족시키면 돼? 교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누가? 얘가. 무슨 말이야? 내가 X한테 A를 대입했을 때 Y가 B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FA를 B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걸로 마무리 또 지어보시죠. X한테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B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제곱 마사 A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B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B로 A를 빼봐야겠지. 그러면 우리는 A-B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맞나요? 자, 사윤아, 두근의 합의 절반 몇이야? 우리 요거의 범위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 두근의 합
다시 9분의 합 5지. 5의 절반 2분의 5입니다. 맞아. 거기에 대해서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는 위로 볼록한 걸 캐치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보는 범위 자체가 A가 누구보다 2라고 하는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아닌데 잠깐만. A가 2보다 미안해 반대로 얘기했어.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만 좀 바꿔줘.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말했던 급하게 얘기하느라 좀 잘못 얘기했었나 보다. 여기만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A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본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대값 어디서 나오겠어? A가 2분의 5 꼭지점에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결론, 내가 x한테 2분의 5를 대입하게 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50 아니지 2분의 5를 대입했으니까 2분의 25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얘를 우리가 누구로 4로 통분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25에 50에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그래서 몇이야? 4분의 13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P 더하기 Q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분의 17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4분의 13 그래서 P 더하기 Q를 17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캐치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28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수민아, X에서 Y로의 몇 대 몇 대응이래? 그치,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돼야 되고요. Y값이 여러 개 X가 모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수민 F1이 어디로 간대? 7로 간대. 자, 그리고 F2랑 F3을 뺐을 때 3이 나온대. 그럼 수민 생각해봐. 우리 뺐을 때 3이 나오는 조합 5랑 8밖에 없지. 맞아. 그럼 F2가 어디로 가야겠어? 5야 8이야? 5, 8. F2가 8로 가야 되지. F3은 5로 가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F4가 어디로 가? 6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6하고 F3을 몇이라고 했냐? 우리가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의 합 11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요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3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느냐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11이야, 답이. 잠깐만. 어디서 실수했지? 자, 봐봐. 4가 어디로 갔어? 6으로 갔지? 3은 어디로 갔어? 5로 갔잖아. 그리고 6 더하기 6, 8로 잘못 넣었구나. 요것만 한번 다시 확인해주고. 자, 우리 1, 2, 3, 4에서 A, B, C, D, E로 가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자, 어떤 걸 확인해야 돼? fx1과 fx2가 같으면은 x1과 x2가 같대요. 무슨 말이야? 함수값이 같으면 x가 같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야? 우리 명제 배웠잖아. 함수값이 다르면 미안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 대우 쓴 거지. 대우. 맞아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뭐라고? 1대1 함수구나. 오케이? 자, 이거 왜 함수라고 했어? 1대1 대응이 아니라 x는 4개, y가 5개거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수민아, 우리 경우의 수 생각해볼게. 자, 우리는 겹쳐서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1대1 함수니까. 맞아? 그럼 우리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수민, 화살표. 5개. 그럼 하나 골라서 갔어.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남았어? 3은? 4는? 끝났지 그러면. 이거 몇이야? 120.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따라왔어 수민? 잘 따라왔어? 좋아.
자, 우리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유형 10번에 전체 별표 한번 쳐주자. 유형 10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세요.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방식을 한 번 정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 건데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여기 유형은. 근데 요 유형은 너희들이 내 거 필기하지 말고 한 번 정도 다시 풀어봐야 되는 파트여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자. 우리 x에서 x로 가는 거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함수 문제를 풀 때 x에서 x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 이 정도는 쓰고 시작하는 편이야. 왜? 써봤자 얼마 안 걸리는데 쓴 다음에 시간이 엄청 감소해. 맞아? 자, 아무튼 사연 얘기해보자. 우리 x에서 x를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뭐 1대1 함수 뭐 어떤 조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럼 x가 하나로 몰려도 되고 막 흩어져도 되고 상관없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 가조건 봐볼까? 뭐가 주어져 있어? F1보다 F2가 더 크고 F2보다 F3이 더 크대?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크기에 순서가 주어져 있네. 우리 크기에 순서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했지? 조합 써줬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그럼 어때? 내가 결과값 1, 2, 3, 4, 5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 뭘 뽑아줄까? 2랑 4랑 5를 뽑았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1이 2한테, 2가 4한테, 3이 5한테 가야 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수민아, 얘도 어때? F4랑 F5에 뭐가 주어져 있어? 크기가 주어져 있지? 그럼 뭐만 하면 끝나? 그치? 뽑아주기만 하면 끝나지? 근데 얘 몇 개 중에서 뽑아야 돼?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 1대1 대응 1대1 함수 조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그럼 겹쳐도 되는 거야. 그럼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야? 얘도 5개 중에서 뽑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2라는 친구랑 3이라는 친구를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2, 5가 3으로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얘네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결과가 뭘로 나와? 100이라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요거 경우의 수 문제로 많이 풀어. 경우의 수 할 줄 알아야 되는 파트야, 여기 부분은.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우리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냐? 우리 f-x는 -fx라고 얘기했습니다. 얘 형태만 조금만 바꿔보면은 우리는 fx가 뭐라고? -f-x랑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대칭이야?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왜? x 부호도 바꿨고 y 앞에 곱해져 있는 부호도 바꿨잖아.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거. 내가 x한테 0 한번 넣어볼까? 우리 f0이 -f0이래. 무슨 말이겠어? 아, f0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구나? 0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미 0은 0으로 고정이지. 그치? 그럼 사윤아, F, 이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지금? 아니야. 여기 그거 없어.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런 거 없어. 5개지. 자, 뭘로 갔다고 쳐볼래? 아무거나 골라봐. 0? 0 말고 하나만 다른 걸로 해줘. -2? 오케이. 얘로 갔어.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 -2가 -2로 갔지. 그지? 그러면 어때야 돼? 내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2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볼까? 자, f-2는 뭐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야 되지. 맞아? 그럼 어때야 돼? 내가 실제로 -2를 넣으니까 f2가 뭐라고 나와? 2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로 나와야 돼. 그럼 어때? 내가 -2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였어? 5개였었지. 근데 이 5개를 한순간에 누가 2라고 하는 친구가 무조건 얘랑 반대로 가야 돼서 1로 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수민아,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1대1 대응 1대0 함수 아니야? 5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갔다고 쳐봐. 그럼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마일로 갈 수밖에 없어. 얘도 경우의 수가 한 개로 고정돼 버리는 거야. 누가 정해진 순간에? 마이가 정해진 순간에. 마일이 정해진 순간에 경우의 수가 고정돼 버려. 알겠어?
그래서 우린 뭐라고? 아, 마이랑 마일이 어디로 갈지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함수의 개수를 몇 개라고? 25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이해됐어?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35번도 한번 봐보자. 자, 얘도 똑같아. x는 1, 2에서 y 1, 2, 3, 4, 5, 6으로 갑니다. 내가 1, 2에서 1, 2, 3, 4, 5, 6 이로 가는데 내가 뭐를 물어봤어?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우리 무조건 경우의 수야. 우리는 순열이든 조합이든 경우의 수를 써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 내가 F1 더하기 F2가 4의 배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거 이용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내가 F1과 F2에 동시에 숫자 안 넣는다고. 뭘 가정하는 거야? F2를 먼저 고정해. F1이 누구로 갔을 때? 1로 갔을 때 F2가 어디로 가야 되는 데를 적어보자고. 자, 수민아. F1이 1이야. F2가 몇이어야 돼? 4의 배수가 되려면 두 개의 합이. 1하고 더 4의 배수가 되는 숫자 3. 그리고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여기에? 없지. 7 있었어야 되는 7 없잖아. 맞아? 자, 그럼 수민 계속. 만약 그래 F1이 2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뭐 있어? 겹쳐도 돼. 2랑 6이지. 맞아? 3일 때는 1이랑 5지. 그지? 사윤아, 4일 때는 겹쳐도 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겹쳐도 상관없어. 봐봐. 아까 2 했을 때 2 같이 나갔잖아. 그럼 4랑 했을 때 다 뭐가 같이 나와도 되겠어? 더해서 4의 배수. 우리 4랑 4 더하면 4의 배수 아니야? 다음 5랑 겹치는 건 3. 끝나지? 그리고 6이랑 겹치는 건 뭐야? 2랑 하나 더 있어.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우리 경우의 수를 뒤에 다 세준 거야. 총 세보니까 몇 개야? 5에 4니까 총 몇 개가 나오더라? 9개의 함수가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거 36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봐볼게. 자, 이거 정말 중요해. 자, 한번 봐보자. 함수의 f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보자마자 1, 2, 3, 4, 5에서 얘가 1, 2, 3, 4, 5로 간다는 걸 적어 놓을 건데 f가 어떻대? x에서 x로 가는 거에 개수가 궁금하니까 경우의 수 써줘야겠다. 이때 f가 몇 대 몇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정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fn 플러스 1과 fn을 뺐을 때 4가 나왔으면 좋겠어. 즉 숫자의 차이가 4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4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랑 뭐밖에 없어? 1과 5밖에 없어. 내가 1과 5를 빼주는 게 아니면 4가 나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나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정의역 x의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1을 만족시키든 2를 만족시키든 그냥 숫자를 하나 대입했을 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n이 될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n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1, 2, 3, 4 몇 개야? 4개야.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이라고 n을 골라봤다고 쳐보자. 그럼 누구랑? F3 빼기 F4가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F4가 5로 가고 F3은 1로 가야 됩니다.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수민 1, 2, 3이 이제 이거 1대1 대응이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2가 갈 수 있는 거? 2개. 5가 갈 수 있는 거? 다 곱하면 몇이야? 24.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가셔야 돼. 알겠지? 자, 뒤에 진도 우리 조금만 더 나간 다음에
내가 문제 풀이할 시간 줄 테니까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합성함수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나는 x한테 a를 넣을까 먼저 고민을 했었어. 어떻게 고민하는 거야? 우리 f.ga가 103이라고 했으니까 ga, 내가 a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어때? 1차식에 대한 문자로 나타나? 그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2차식이 나타나고 103에 대해서 내가 인수분해해야 돼. 난 싫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푸냐? 역순으로 가는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방법 중에서 뭐가 있어서 초반에 보여줬던 거. 선생님 이 GA를 뭐라고 바꿨지? T라고 바꿔서 문제 한번 풀었었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FT, 즉 T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나와야 돼? 103이 나와야 해. 그러면 3을 넘겨보니까 우린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린 T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풀마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되게 중요해. 내가 2차식의 결과값, 2차식의 Y값을 논하니까 값이 몇 개로 나왔어? 2개로 나타났어. 그럼 우린 이 2개를 다 확인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린 T가 풀마 10인데 T는 사실 뭐였어? GA, 즉 우리는 2A-12였단 말이야. 이 친구가 풀마 10, 즉 10과 마이너스 10이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2A라고 하는 친구를 20 또는 0이라고, 결론적으로 A를 10 또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양수 A가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 A는 10이었구나 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요건 좀 간단하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은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시죠. 한번 별표 한 번만 쳐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선생님 이건 계속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이어지는 걸 하면은요, 규칙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규칙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돼? 실제로 대입해가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뭐야? 의미하는 거 한번 봐볼까? 이 K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이 함수를 몇 번? 80번 반복해서 시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수민아, 80 짝수야 홀수야? 자, 그럼 짝수에 대입하면 몇이 나와? 40은 짝수야 홀수야? 대입하면 몇이 나와? 20은 짝수야 홀수야? 그러면 10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5가 나오겠지. 5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밑에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3은 짝수야 홀수야? 대입하면 뭐가 나와? 2는 짝수야 홀수야? 대입하면 뭐가 나와? 1. 자, 근데 1 홀수지? 대입하면 뭐가 나와? 1. 이젠 이 1이 나온 그 순간부터 이 뒤에 있는 모든 게 뭘로 통일돼? 1로 통합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이해됐어? 자, 그럼 확인해보자. 내가 만족시킨 자연수 K의 최소값입니다. 몇 번 시행했는지 봐볼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내가 7번을 시행한 그 순간부터 1이 나와서 계속 갑니다. 한마디로 우린 뭐라고? K가 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FK80이라는 친구가 1임을 알 수 있고요. 그 우린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몇이라고? 7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유형 하나는 건너뛸 겁니다.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마무리해보면 되는 거라서 건너뛴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요거 좀 간단하게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한번 봐보자. 내가 궁금한 건 함수 fx입니다. 근데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3분의 x 플러스 4가 들어가 있죠.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3분의 x 플러스 4라는 친구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얘를 정리할 수 있는데 뭐라고? 3을 곱해주고 4를 넘겨준 이 3t-4를 x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각기 대입해주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나와? ft라고 하는 친구가 12t-13이다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그럼 어때? 우리 함수 f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t를 그냥 x로만 바꿔가지고 쓰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더라. 이게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유형을 볼 건데요. 이 유형 5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형 전체에다가 우리 별표 몇 개를 칠 거냐면 자, 3개 쳐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 좀 잘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고 있냐면 합성함수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어때? fx의 결과물을 gx한테 넣는 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확인해야 돼? fx의 형태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보니까 fx가 어떻게 쪼개져 있냐면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번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x라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채워져 있는 게 x가 1일 때 채워져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어떻게 x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의 포인트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fx라는 값이 몇으로 나오게 되냐면 1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니까 우리는 fx라는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요. g한테 fx를 넣어주게 될 건데 우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한 영역에서 fx는 1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던 거야? 사실 g1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x한테 1을 넣어보게 되니까 결과값이 4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x인데요. 동일의 fx의 몇인 경우를 2인 경우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x한테 실제로 2를 대입하게 되니까 몇으로 나와요? 0이라고 나온다. 캐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번 과정입니다. 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우리는 이 친구를 뭘로 그려야 돼? 함수로,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x가 언제야?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값이 뭐가 나왔어? 4라는 값이 나왔고요. 얘에서 같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이 g.fx의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요거 필기해 주시죠.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필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가도 딱히 변화하지 않아요. 진짜 다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푸는 거니까 푸는 방식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필기 마쳤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리 19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정의역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이 0부터 2라고 주어져 있고요. fx랑 gx의 함수가 아래 그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f-gx라고 하는 친구의 그래프, 이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자, 얘는 메인이 누구야? 일단 gx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야겠지? 맞아. 근데 보니까 gx가 어때? x는 1에 대해서 쪼개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어떻게 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의 영역으로 쪼개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근데 중요해. 방금 전에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지금 어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야. 값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gx라고 하는 친구를 함수로서 정의를 합니다.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절편 2기 때문에 x한테 2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또 마찬가지야.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gx라고 하는 친구가 몇으로? 1이라고 하는 친구로 고정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f한테 누굴 넣은 거야? gx라고 하는 친구를 넣은 건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x 플러스 2를 대입해 준 거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물 우리 fx의 그래프 만들어보자. x가 2, y가 4 증가하니까 우리는 y는 2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얘한테 y는 2x를 대입해보게 y는 2x한테 얘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얘도 결론적으로 얘기해봐야겠지. 우리 f한테 뭘 넣은 거야? gx가 1임을 넣어준 겁니다. 이때 우리가 x한테 1 넣으면 몇이 나와?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우리 결론 지어야겠지. 함수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가게 될 건데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 yx 플러스 4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x한테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는 y값이 2가 되게 될 거고요. x한테 2를 대입했을 땐 0으로 꽂히게 된다.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때? fx가 1보다 작을 때는 y값이 2라는 형태로 고정되는 거고요. 얘에 대해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돼? 사다리 꼴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몇이야? 2, 윗변이 1, 아랫변도 2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인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3이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신 다음에 이제 교재는 안 쓸 거긴 한데 이 교재 맨 위에 있지. 맨 위에다가 우리 좀 필기 조금 해줄 준비 한번 해줍시다. 이거는 필기를 좀 해줘야 돼가지고 요거 다 했죠? 필기. 이게 아니지.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필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너네가 그래프를 그린 형태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간단한 그래프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실제로 그리는 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그리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단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x라고 하는 친구의 영역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 똑같이 y라고 하는 친구의 영역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때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친구의 형태가 조금 더 예쁘게 둘 다 사실 안 예쁘긴 해요. 1, 2 찍어놓고 봤을 때 처음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y는 fx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안 예쁘니까 조금만 바꿀게요. 우리는 y는 x의 형태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y는 gx라고 하는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해요. 1과 1과 2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는 y는 gx다 정의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친구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요. f다 g의 x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한번 적어 놓을까? 이거 빈칸에다가 위에다가 적어. 위에 빈 부분 있잖아. 위에 맨 오른쪽에서부터 적으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하면 수업 마무리 되니까 조금만 힘내봅시다.
좌표만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내가 일부러 1하고 2도 좌표 찍어놨지? 이 좌표 왜 찍어놨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래.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메인은 누구야? 앞에 있는 친구 gx랑 먼저 엮게 될 거야. 맞아? 근데 gx를 보니까 어디에서 쪼개져 있어? 1에 대해서 쪼개져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우린 당연히 뭐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쪼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먼저 한번 들어가 봤는데 gx에 대한 형태가 조금 애매해. 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뭐야? 직선,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 보이지? 직선의 함수, 직선의 방정식.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를 2라고 할 수 있고요. x한테 1을 넣었을 때 y가 0이 되기 때문에 2x-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다고 할 때는 gx의 형태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2인 친구로 얘기하게 될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 왜? 내가 이 친구를 누구한테 fx에다가 넣을 건데 fx는 어때?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 fx도 갈려. 맞아?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의 형태를 따라? y는 ex라고 하는 형태의 함수를 따르고요. 만약 1보다 클 때는 어떤 형태의 함수를 따라? y는 myx 플러스 4의 형태를 따르는 함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실제로 fx한테 누굴 넣을 거야? gx를 넣어줄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 gx를 넣는데 방법이 조금 다르게 넣어요. 왜? 우리는 x가 1보다 크다고 할 때 gx라고 하는 이 친구, 즉 이 마이너스 2x-2라는 친구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어. 여기까지 맞지? 그치? 자, 그럼 어때? g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fx에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fx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myx 플러스 4에 들어가는 게 gx 2x-2인 겁니다. 실제로 얘한테 대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4x 플러스 8이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하게 2x-2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얘가 어디로 들어가? y는 2x로 들어가가지고 우린 얘가 4x-4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지. x가 1보다 작다라고 한 이 친구도 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야.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얘는 우리가 myx 플러스 2를 넣어주는 건데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myx 플러스 4에다가 대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4x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맞지?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에다가 우리 myx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돼. 그럼 얘를 누구한테? y는 2x한테 대입하게 되니까 마4x 플러스 4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수, 이 합성함수에 대한 식을 전부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되게 중요해요. 잘 봐. 우리 x 원래 2까지 그리고 1에서 대해서 봤습니다. 자, 수민아. 우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맞아? 자, 그리고 어때? 우리 이 2x-2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자, 그럼 수민, x가 뭐보다 커야 될까? 넘겨봐. x가 뭐보다 클 때야? 마이 넘기면? 2 나누면? 그치? 우리는 언제? x가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마4x 플러스 8이라는 값이 나온 거야. 맞아? x한테 2를 넣으니까 몇이 나와? 0이 나오는 거 보이지? 맞아? 자, x한테 2분의 3을 넣으면 몇이 나와요? y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러면 사윤아, x가 1보다 작대?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2분의 3보다 작은 거겠지. 맞아? 그때의 범위가 4x 마사야. x한테 1을 넣어서 0 나오지? 그지? x한테 2분의 3 넣었을 때 뭐 나와? 2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사연 계속. 우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x가 뭐보다 커야 돼, 그러면?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다시. 플러스 2 넘기면 몇이야? 마이로 나누면? 그치. x가 2분의 1보다 작다인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x니까 여기에서 2까지 그냥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마무리. x가 1보다 작다. 얘도 해보니까 2분의 1보다 1까지 나오게 될 거고, 마사 x 플러스 4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필기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